미래가 잘 안 그려지는 거지.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거 오르겠지.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이 회사들이 진짜 미래에 시장 선도하는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나한테는 중요한 요소거든. 그런 기업이 많이 없어. 많이 조금 고민되는 시점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왔니? 너무 졸리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뭐 생각보다 안 빠졌어. 이제 동시효과에서는 조금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7% 시작해서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는 마이너스 4%인데 많이 회복했네요. 그 생각보다 엄청 안 빠진 거지. 왜냐면 정유산업이 지금 오르더라고. S월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하락분을 정유사업 상승분이 상쇄한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빠져서 매수는 일단 보류하고 시장 전체를 계속 관망하는. 그래서 굉장히 졸리네. 아주 눈이 감기기 직전이야. 지금이 살짝 고점에서 조정 조금 받고 횡보하는 상황이잖아요.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방향성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하지.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시장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코스피가 살짝 고점인 건 사실이고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지금 주식 비중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리스키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뭐 다 다른 것 같아. 나만 해도 어떻게 보면 주식 비중이 적진 않거든. 거의 절반 가까이 채웠으니까 50% 현금 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나머지를 다 주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근데 앞으로 조정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걸 괜히 던져버리면 나중에 봤을 때는 막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떨어졌을 때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기존 포지션을 계속 잡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는 예전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던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을 거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이 당장 올해는 없을 거다라는 전체적인 전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일단 사람들이 팔면 다시 사기 힘들어. 팔고 다시 싸긴 가격에 사겠다라고 시도를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전망을 엄청 밝게 봐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비싸게 다시 사고 되게 싼 가격에 팔아버리고, 그런 경우 난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애매하게 샀다 팔았다 할 거면은 차라리 그냥 들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근데 가격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약간 아무도 모르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영역이 아닌 거지. 그건 이제 직업적으로 주식을 하는 나 같은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나는 사실 보거든. 그러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이미 확보하신 분들은 뭐 조정을 염두에 두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산다던가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고, 기존의 주식으로 계속 채워놓으신 분들은 애매하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기존 포지션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닌가. 되게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달라서 신기하네요.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이제 나한테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꼭 떨어지면은 겁나서 팔아버리고 오르면은 막 이제 오른다 하고 또 따라서 사고. 반대로 하죠.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애매하게 너무 맞추려고 하는 거 같이 그 사이클을. 그거는 좀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프로 서퍼의 영역이죠. 그치, 그건 나도 뭐 잘 못하는 건데. 그럼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기아 CEO 인베스트 데이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저번 주에 나도 봤는데 뭐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 전기자동차의 포지션,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연기관에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일 텐데, 빅테크 기업이 애플이랑 구글, 근데 심지어 아마존까지 지금 3개가 들어와 있잖아. 이 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선언했잖아. 우리가 쓰는 핸드폰만 봐도 얼마나 많이 써. 애플, 구글의 OS부터 시작해서. 근데 시장에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침투할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완성차 업체들이 과연 그걸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 회사들은 자기네가 시장을 점유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시장을 점유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현금이 엄청 많으니까.
그치,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현금을 계속 창출해내는 기업들이니까 자동차 회사를 그냥 사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그런 부분에 많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지 전기차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저희나 구독자분들은 한국에 주로 계시니까 아직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정말 뭐 자율주행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자동 택시가 왔다 갔다 그치. 하고. 근데 기사들 뜨는 걸 보면 진짜 가까운 미래 같아요.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금방 일어나진 않겠지. 근데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 생활에 들어오겠지. 기술이 완성되고 양산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 아직 시행착오를 더 겪어야겠지만 분명히 그런 시점이 온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 내연기관 포지션에서 엄청 위기감을 많이 느낄 것이다. 그나마 현대기아차는 양호한 거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팔리는 곳이 막 대부분 뭐 GDP 상위 10개국 안에 드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잖아. 근데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 차를 판다 그러면 사실 신흥국보다는 그쪽에 훨씬 많이 팔릴 거 아니야. 현대기아차는 신흥국의 포지션이 강하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지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그치. 근데도 사실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기아차가 미래의 먹거리로 선정한 게 이제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해서 전기차 플랫폼 위에다가 뭐 목적에 맞는 차량을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기존의 내연기관 혹은 그 전기차를 판다라고 하면은 사실 마진이 엄청 맞는 사업이 아니거든. 내연기관 차가 마진율이 3%대고 전기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일 텐데. 아 정말요? 더 마진이 안 좋아요? 배터리 가격 완전하게 낮추지 않는 이상은 마진율이 진짜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드론 택시라던가 차량 공유제 이제 하면 막 그런 차량을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많이 풀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굉장히 멀리 보고 그런 것들을 인수한 거거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입지가 많이 적어질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걸 시간을 벌어주는 게 신흥국 그리고 이제 동남아 시장들. 그쪽에서는 그래도 현대차의 포지션이 좀 단단하니까 유일하게 이제 토요타보다 더 단단한 시장이 그쪽 시장이거든. 그쪽 차량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잖아. 이제 신흥국이나 동남아 시장들은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 아직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내연기관 차가 사람들한테 팔리기 전에 전기차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 중국이 이제 신용카드 안 만들고 바로 QR코드 찍고 다니듯이. 동남아 사람들이 컴퓨터 건너뛰고 바로 스마트폰 하듯이. 그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더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전기 인프라가 약하지 않나요? 그쪽 지역들은. 그치, 그게 가장 큰 그거지. 전기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근데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면 LG화학도 그렇고 뭐 테슬라에서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SS라고 전기 저장하는 팩 같은 거 있잖아. 그게 기술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엄청나게 전기 수급에 시달릴 필요는 없거든. 물론 아직 먼 얘기지만. 이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투자 빅 아이디어로 들어온 로보택시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그런 유망한 주식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은 사실 좀 별로 없잖아요. 그치. 아마존이 10만 대를 전기밴을 뭐 리비안으로 또 공급받고 뭐 구글의 이제 웨이모는 크라이슬러랑 또 차 계약 맺고 이런 것들 보면 금방까진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만들어질 미래인 것 같은데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사실 그 트렌드에 속해 있는 미국 기업을 사는 게 맞겠지. 한국에 사실 그런 주식이 없어. 기술력으로 많이 뒤쳐져 있기도 하고 그런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없기도 하고 많이. 근데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긴 하거든. 그러면 그 트렌드에 따라갈 때 해외 주식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국내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현대차나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것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완벽한 대안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글로벌에서 입지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 진짜 선도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긴 해 나도. 이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뭐 주도하고 있고 세계 시장을 또 LG화학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자동차, 전기차 이쪽에서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치. 나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앞으로 약할 거라고 봐. 다른 쪽에서 뭔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같은 페이스로는 이미 선두주자는 테슬라한테 놓쳐줬고 이미 이 시장 1등 주자는 테슬라로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잖아.
근데 현대기아는 조금 더 다양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말했듯이 동남아 시장, 그런 신흥 시장들을 인구만 합치면 엄청나거든. 그 시장들이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클 거란 말이야. 그럼 자동차도 그 시장에서 많이 팔릴 거란 말이야. 마치 중국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차량이 중국에서 팔린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런 목적 기반 차량 사업이 뭐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 하드웨어로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성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글로벌 넘버원이 되었을 때, 정말 되었다고 가정할 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까요? 많은 이익은 당연히 줄 수 있지. 기업이 성장하는 형식에는 되게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은 아니지. 우리가 좋아하는 건 사실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이고 그렇죠. 미래지향적이고 좀 기하급수적 성장이 가능한 근데 사실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 시장 전체가 흡수해버리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생산 능력 격파도 정해져 있고 조금 아쉽다. 우리나라는 왜 소프트웨어가 강하지 않을까? 그런 면이 좀 항상 주식을 하면서 많이 딜레마가 오는 것 같아. 이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처폰일 때는 핸드폰이 변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급속도로 달라지잖아. 모델마다 다르고. 그러면 전기차로 바뀌고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차량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변화할 수 있겠네요. 엄청 많이 달라질 거야. 그럼 더더욱 이런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는 엄청 머리 아프겠네요. 그치. 그 안에 엄청나게 다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지금 막 우리가 차를 이렇게 앉는다고 가면은 모두가 이렇게 넷이서 마주보고 가는 형태로 시작해서 KTX처럼 요즘 생각하면 할수록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확실하게 강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배터리 쪽도 분명히 지금보다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배터리 쪽도 확실하게 사람들이 포지셔닝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에는 별로 안 느껴지겠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이 많이 없잖아. 그래봐야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인데 앞으로도 전망이 너무 창창하니까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둘 필요는 있다. 이게 LG화학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치. 항상 그런 게 좀 고민이지. 한 2년 전에 샀으면 얼마나 좋아. 모두가 다 그 생각이죠. 그래서 주식들을 다 잡아두긴 했지만 사실 미래가 잘 안 그려지는 거지.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과연 기업들이 엄청난 미래를 봐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다시 뭐 모멘텀이냐. 그냥 모멘텀이냐. 기업들이 돈을 벌면 당연히 기업 자산이 느니까 주가가 오르겠지.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이 회사들이 진짜 미래에 시장 선도하는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나한테는 중요한 요소거든. 근데 그런 기업이 많이 없어. 그래서 주식을 오래 들고 있기도 좀 무섭다. 많이 조금 고민되는 시점이다. 한 시장이라도 확 잡아봤으면 좋겠다. 현대기아가 진짜 동남아 시장에서 미친 듯이 전기차가 보급되면은 그때는 진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사업을 다른 시작할 사업 할 수 수 있고. 있고. 네이버가 일본에 라인으로 이렇게 다 깔아놨듯이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같이 이렇게 탁 그 사람들 삶에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원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두루뭉실하게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항상 명확할 순 없으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좋은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